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신혜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김형신님, 현대건설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20% 갖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대건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건설주 정말 많이 내려왔죠. 정말 현대건설만 해도 한 달간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전고점이 49,000원대 구간인데 오늘 역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33,45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마 좀 바닥권에서 들어가셔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다면 왜 들어가셨는지 좀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최근에는 재건주는 많이 오르는데 좀 건설주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건설주 업황이 좀 불안 계속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께 현대건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현대건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건설주가 어제 반등 나왔다가 오늘 다시 또 거의 어제 오른 거 다 반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동부건설이 가장 많이 떴 것 같은데 어제 하락분을 상승을 다 반납을 했는데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 건설업종, 증권업종, 은행업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좋은 종목 반응이 좀 나왔었던. 그렇죠. 좋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 구간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현대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악재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일단 해외적으로 따지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11월 달인가 방한이 취소되고 그렇죠. 그것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 그래서 기대를 언덕이었던 건데 정말 기대 많았는데요. 그거 취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또 해외 쪽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부터인가요? 하나건설이 아마 이라크 쪽에 대규모 주택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아마 12조 원 규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한 7, 8천 원 정도 손실 나면서. 그만큼 중동 쪽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성에 대한. 해외 쪽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격탄 자체는 이제 국내적으로 따지면 레고랜드발, PF 프로젝트.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관련 부분 자체 지난주부터 약간 이슈화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언론화 기사화가 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들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거 레고랜드발 영향권 때문에 우량한 채권, 그렇죠. 이른바 한국전력 같은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도 채권 물량이 소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보증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렇죠. 지방 자체가 보증한다는 자체는 그 국가 신용등급과 그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국가에서 보증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한 것도 자체도 부도 처리가 된다면 다른 쪽에 이제 건설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련 같은 경우는 정말 유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시장을 오늘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 발 정부에서 서둘러서 지금 50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신용 경색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해소가 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 자체가 부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건설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향권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그래도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은 불확실한 국면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밸류로 따지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주도 대표적으로 대림산업이라든가 DLENC라든가 GS건설이 PER 5배, 6배 평가받을 때 현대건설이 10배 평가를 받았거든요. 업종 대표의 성격으로. 근데 주가가 현대건설이 떨어져 보니까 아마 6배, 7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죠.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 실적이 얼마만큼 확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PBR 지표는 중요하거든요. 현대건설의 PBR이 지금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이 금융위기 이후에 PBR 0.5 아래 떨어진 적이 없는 거 알아요. 아마 금융위기 때도 제가 보기 이 정도로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너무 떨어졌네요.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그러면 GS건설이라든가 DLENC 같은 PBR이 지금 0.3일 거예요. PR로 따지면 아마 2배, 3배 정도일 겁니다. 처참한데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PR보다는 PBR 지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저점이다. 일단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중소형 종목들은 그런 리스크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지금 자동화에서. 그래서
가급적 건설주 쪽은 그렇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하고 오히려 현재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대건설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그다음 손절매할 필요는 없는 거 업종 대표적인 거고 그렇지만 다만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수익은 그렇게 막 높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매물치기 지금 4만 원대거든요. 3만 8천 원, 4만 원대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 경색 부분이 해소가 좀 되면 그러면 주가가 그때 이제 4만 원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겠죠. 현재로 봐서는 그런 악재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매는 자제하시고 3만 8천 원, 4만 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제2저축은행 사태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감에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운데서 현대건설의 큰 수익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는 하시되 4만 원 부근까지 좀 비슷하게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4만 원 근처까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형신님의 종목이죠. 현대건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